건강검진 많이 받으면 안 좋다는데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신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쓸데없는 검사와 치료비로 흘려보내는 돈과 시간, 그리고 불필요한 불안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8%가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진단과 부적절한 치료, 그리고 무시 못할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고 있는 건강검진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질을 서서히 깎아내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 제 친구의 83세 아버지께서 종합병원 정기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수치 몇 개가 기준치를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 정밀 검사, 약물 처방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솔직히 이 연령대에서는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친구는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는 검진은 많을수록 좋다는 상식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라면 말이죠.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는 더 이상 예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검사와 약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이제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려 합니다. 70대 이후 어떤 검사는 받고 어떤 검사는 거절해야 할까? 건강을 진짜 지키는 똑똑한 검진 전략은 무엇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사례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동행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게 지켜드릴 실용정보와 따뜻한 통찰을 전하는 시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진짜 실천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까지의 건강관리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검진 많이 받으면 정말 건강해질까? 이 낯설지만 중요한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혈압 재고 당 수치 확인하고 1년에 한 번씩 받는 종합검진, 2년에 한 번 꼬박꼬박 챙기는 국가검진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원 자주 다녀. 검진도 빼먹은 적 없어. 그래야 안심되잖아. 나이 들면 더 자주 확인해야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검진을 자주 받을수록 건강해지는 걸까요? 그 믿음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 중 무려 68%가 불필요한 검진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내놨습니다. 그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진단, 필요하지 않은 치료,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 친구 박기훈 씨의 아버지, 76세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에 아주 작은 결절 하나가 발견됐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봅시다. 그리고 그 뒤로 MRI, CT, 조직검사, 흉부내과 정기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박기훈 씨의 아버지는 밥을 먹어도 체한 것 같고 잠을 자도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 혹시 암일까? 이게 점점 커지면 어쩌지? 결과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정상 조직. 그냥 노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그분은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병이 들더라고. 이건 단지 운이 나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있는 정기검진이라는 제도가 노년기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많은 검진 기준이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40대의 혈압 수치와 80대의 혈압 수치가 같을 리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정상 비정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70세 이후엔 다소 높은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약을 처방하고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죠. 둘째, 검사 그 자체가 갖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40대에는 가볍게 받을 수 있지만 80대가 되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에 생기는 미세한 천공, 즉 장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40대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검사를 받다가 오히려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의외로 드물지 않습니다. 셋째, 검진은 언제나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수치가 나오면 약을 권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이 노년기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 어머니도 고지혈증 약을 드셨다가 온몸에 근육통을 호소하셨어요. 무릎도 쑤시고 발목도 아프고 밤에 쥐가 나서 깨기도 하셨죠. 나중에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연령에서는 그 정도 수치가 오히려 안전합니다. 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결국 약을 끊고 나서야 몸이 다시 편해지셨어요. 그럼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사 받으면 안심이 돼. 혹시라도 병을 초기에 잡아야 하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게 필요한 검사만 정확하게 선별해서 받는 것입니다. 몸이 점점 달라지는 시기, 검진 기준은 그대로인데 우리 몸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검사 하나에 마음 졸이고 결과 하나에 가족이 들썩이고 필요 없는 치료에 시간과 돈을 쓰는 일. 과연 그게 건강을 지키는 길일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녀오면 말합니다. 수치가 좀 안 좋아서 약 먹으래요. 이거 정밀검사 한 번 더 하자더라고. 하지만 그 수치가 정말 위험해서인 건지 아니면 단지 기준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이유인 건지 물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사도 인간입니다. 환자의 불안을 보고 혹시 모를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에 일단 검사해보죠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수십만 원의 검사비, 수개월의 기다림, 그리고 수년의 약 복용이 따라옵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의심도 없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검사를 무조건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이름 아래 마음이 병들고 몸이 더 약해지고 있다면 그건 건강검진이 아니라 건강을 갉아먹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치 하나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병명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명확한 치료 계획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 더 검사해봅시다. 좀 더 지켜보죠. 그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눈에 보이는 병보다 보이지 않는 걱정이 훨씬 더 무겁게 가슴을 누릅니다. 박기훈 씨의 아버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폐에 발견된 작은 결절, 결국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지만 그 6개월 동안 마음이 병들어 버렸다는 고백. 사실 그건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모님 역시 해마다 꼬박꼬박 종합검진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병원에서도 모범 환자라고 불릴 만큼 성실하게 모든 검사를 빠짐없이 챙기셨죠. 그런데 어느 해 혈액검사 수치 중 하나가 미세하게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이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대학병원, 개인병원, 영상의학센터까지 정밀검사를 위해 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하루는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식사를 못하신 채 밤을 새우셨습니다. 눈밑은 꺼지고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조직검사 부위에 염증이 생기며 감염까지 이어졌죠. 결국 항생제 치료를 받으셨고 그 약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망가뜨려 6개월 가까이 소화장애로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검사 받다가 병이 났다며 쓸쓸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의사들은 이런 경우를 과잉진단, 과잉치료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엔 조금만 수치가 어긋나도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이게 혹시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닐까?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 걱정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밤에도 계속 떠오르다 보면 심장은 두근거리고 식욕은 사라지고 일상적인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마음의 병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63%가 검진 결과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경험했고 그중 28%는 실제로 수면장애와 식욕저하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을 확인하러 갔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고 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노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감정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더 단단해지려 애쓰고 사소한 변화에도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검사 결과의 단어 하나, 수치 하나가 곧바로 나는 병든 사람이다라는 자기 암시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은 몸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위산 과다 분비, 장 기능 저하, 면역력 감소. 단지 마음이 불편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노인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72세의 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한 번의 초음파 검사에서 간에 혹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한 달 동안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체중이 5kg나 줄었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까지 했죠. 결과는 단순한 지방간, 문제될 게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야, 그 한 달 동안은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었어. 정 선생님의 이 말은 단지 마음 약한 분의 감상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마음의 불안이 몸까지 병들게 했던 과정의 기록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검진을 받으면 안심된다는 믿음. 하지만 때로는 그 결과 하나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불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가 지금 받으려는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결과가 내 일상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몸을 위한 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병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불필요한 검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계실 겁니다. 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검사가 많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제 조금은 실감되시죠? 그렇다고 아무 검사도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검사의 양이 아니라 질, 즉 나에게 맞는 검사만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후 꼭 필요한 5가지 핵심 검사만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이 무섭다는 건 많이 들었지만 정말 매일 재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고혈압의 무서운 점은요, 아무 증상도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찬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서 중풍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83세이신데요. 매일 아침 식사 전 혈압계로 혈압을 직접 재십니다. 아주 조용한 거실에서 삐삐비하고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 그 숫자가 떠오르면 그날 컨디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은 괜찮아. 125, 78이면 잘 나온 거지. 그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병을 막아주는 지킴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는 조용히
아주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합병증으로 눈, 신장, 발,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다행인 건 초기에만 발견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 7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약 먹고 살아야지 하며 낙담하셨죠. 그런데 그날부터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30분씩 걸으셨어요.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약을 끊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분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걷는 것만 바꿨는데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졌어. 사실은 그 병 덕분에 내가 다시 살게 된 셈이지. 이처럼 당뇨는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생활습관 변화가 가장 중요한 질병입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폐경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골절이 생길 수 있고 한번 골절되면 회복까지 수개월 심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제 어머니는 67세 때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시곤 내 뼈가 이렇게 비어있단 말이야? 깜짝 놀라셨죠? 그 뒤로 칼슘,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기시고 햇볕 쬐며 걷는 산책도 늘리셨습니다. 지금은 78세인데요. 계단도 잘 오르내리시고 마당에서 쪼그리고 앉아 텃밭일도 잘하십니다. 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예방도 회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청력과 시력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삼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TV 볼 때 소리를 자꾸 키우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들으셨고요.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줄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그 말 뒤엔 자존심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청력 검사를 받아보니 보청기 착용이 꼭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거부하시다가 한번 착용해 보신 뒤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어이, 이제 니들 말 다 들린다. 그 말과 함께 식탁에서 대화가 다시 살아났고 삼촌의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감각의 회복은 단지 듣고 보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기운이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것이 우울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별, 은퇴, 사회적 관계의 축소는 노년기 우울감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밤마다 깊은 불면에 시달리셨습니다. 입맛도 잃으시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셨어요. 엄마, 병원 한번 가보자. 간신히 설득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셨습니다. 내가 이걸 왜 참았을까 싶더라. 약 먹고 자고 나면 세상이 좀 달라 보여. 지금 어머니는 지역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시고 다시 일상을 즐기며 살고 계십니다. 이 5가지 검사는 질병을 찾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검사를 줄이라는 말은 검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에게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서 정확하게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약물, 과도한 병원비로부터 당신의 삶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5가지 검진을 챙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후 건강은 절반 이상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을 다녀도 식탁 위가 맨날 국물 많은 찌개에 단짠 간식이면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병원 가서 수치 체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켜낸 진짜 일상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나는 고기 잘 안 먹어요. 이 나이에 고기 먹으면 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고기 안 먹으면 체력이 무너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걸음이 느려지고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이모부는 젊을 땐 소고기보다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셨는데요. 75세 이후부터는 아침마다 달걀 하나, 두유 한 잔을 꼭 챙겨 드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이 줄고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지셨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 매 끼니의 손바닥 반만큼이라도 단백질 식품을 포함해 보세요. 다음은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걸 자꾸 잊게 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이 더 많이 뛰어야 하며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80세 할머니 한 분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를 부른 적이 있어요. 큰 병은 아니었는데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탈수. 그날 너무 더워서 선풍기만 틀고 물을 거의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우리 어머니 집에 큰 물병 하나를 마련해드렸습니다. 500ml짜리 생수병 2개를 매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이건 하루 목표야. 꼭 다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만 해도 피로도가 줄고 소화도 훨씬 잘 되었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 가서 땀 흘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걷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는 것, 집안에서라도 팔과 다리를 꾸준히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혈관을 깨우고 뇌를 자극하고 근육의 생명력을 지켜줍니다. 정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10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을 쭉 뻗고 발끝을 톡톡 두드리고 목을 천천히 돌리는 습관. 그걸 1년 넘게 하셨더니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 몸이 안 뻣뻣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꾸준함이 쌓이면 운동이 아닌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 노인분들이 흔히 겪는 불면증,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 과도한 낮잠, 카페인 섭취, 혹은 마음속 걱정들이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는 밤 심심한 되면 라디오를 틀고 자신만의 수면 의식을 갖고 계세요. 잔잔한 음악, 책 한 페이지, 스트레칭 몇 가지.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이제 자야 할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수면은 면역력, 기분, 혈당, 혈압, 모든 것과 연결된 기초 체력입니다. 잠이 잘 안 오신다면 루틴을 먼저 바꿔보세요. 약은 그 다음입니다. 5번째는 마음 관리, 즉 명상과 대화입니다. 고요한 아침,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3분. 오늘도 괜찮아. 괜찮게 살아왔고 괜찮게 살아갈 거야. 이 짧은 문장이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잣말, 명상, 글쓰기. 이런 방식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내면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누군가와 하루에 한 번은 꼭 말하기. 마트 직원에게, 버스 기사에게, 이웃에게, 손주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뉴스 봤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 짧은 대화 하나가 우리 뇌에 연결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뇌는 연결될수록 오래 살아납니다. 마지막은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친한 친구와 주 1회 통화하기,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라도 가입해 서로 안부를 주고받기. 이건 단순한 외로움 해소가 아니라 인지 기능을 지키는 예방약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연구에서는 주 1회 이상 사람을 만나는 노인은 만나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42%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약이다라는 말 정말입니다. 이처럼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병보다 강한 약이 됩니다. 검진이 위험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면
습관은 그 위험을 피해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음속으로라도 괜찮아라고 말해보세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혼잣말로 오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하루. 이렇게 쌓인 작은 습관들이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결국 삶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정말 다일까? 노년기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검진을 받고 약을 먹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이유도 모두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나이,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정 선생님은 78세입니다. 고혈압도 있고 혈당도 조금 높고 무릎도 오래전에 한번 수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면 병이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작은 그림을 그려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십니다. 하루 일과는 거의 군대처럼 정해져 있죠. 아침엔 산책, 점심은 꼭 단백질 위주, 오후엔 낮잠 20분, 저녁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밤엔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노트했습니다. 감기 없이 하루 잘 넘겼다. 마트 직원이 먼저 웃어줬다. 창밖에 핀 꽃이 예뻤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의 표정은 언제나 평온하고 단단합니다. 정 선생님,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괜찮지. 나답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건강은 단지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등산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손주를 돌보는 게 삶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삶 아닐까요? 83세 김 여사님은 어릴 적부터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셨대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건반 한번 제대로 눌러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75세가 넘어서 지역 복지관에 무료 피아노 강좌를 듣게 되셨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도레미도 못 쳤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손주가 생일이면 생일 축하곡을 직접 연주해줍니다. 그 손주의 반응은요?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어. 그 말을 듣고 김 여사님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이렇듯 건강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몸, 할 수 있는 마음,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 수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걷는 발걸음, 지금 웃는 얼굴, 지금 나누는 대화 속에 진짜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으셨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은 충분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건강을 고민하고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어하는 당신의 이 마음이 이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검사와 수치, 불필요한 약과 치료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젠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검진을 줄이자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만 정확히 알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며 일상의 작은 습관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지켜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진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는 수치 하나 결과 한 줄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병원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건강의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가슴에 남았다면 오늘 하루가 당신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 한 끼 식단을 바꾸는 것, 하루 20분 산책을 하는 것, 하루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이 당신의 10년, 20년 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분명 앞으로 쓸데없는 검사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똑똑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지금부터입니다.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 경험, 누군가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다른 이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건강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실제로 삶에 적용 가능한 건강 정보와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통찰을 담아 꾸준히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나답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삶을 저희 은빛동행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